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서해는 아름다운 풍광에도 불구하고 레저 관광 분야에선 오지에 가까웠는데요. 서해안 섬들을 새롭게 해양 레저의 중심으로 도약시킬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우선 1조 1,200억 원을 투입해 원산도 등 보령의 5개 섬을 해양 레저와 예술, 치유가 공존하는 서해 관광의 요충지로 만드는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약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보령 앞바다에 점점이 박혀있는 아름다운 섬. 숲은 우거지고 모래가 빛을 발하며 손에 잡힐 듯 섬들은 서로서로 맞닿았습니다. 각기 특색을 가진 보령의 5개의 섬들이 서해안의 핵심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충남도, 보령시, 대명 소노그룹이 원산도를 중심으로 한 5개 섬을 해양 레저단지로 개발하는 일명 오썸 아일랜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원산도에 민자 7,600억을 들여 호텔과 펜션 등 신개념 리조트를 완공해 2024년부터 순차 개장합니다. 또 국가 주도로 해양 레포츠 센터를 짓고 삽시도와 해상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등 섬 전체를 레저와 체험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삽시도는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트 아일랜드, 고대도는 치유의 섬, 장고도는 젊은이들의 바다 성지로 꾸미고 효자도는 이름처럼 가족을 위한 섬으로 개발됩니다. 5개의 섬에는 2030년까지 9개 사업에 1조 1,200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최초의 섬 비엔날레도 계획됐습니다. 오섬 아일랜드는 5개의 색깔을 입혀서 그 색깔에 맞는 취향 있는 분들이 그 도서에 관광을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그동안 어업 중심에서 해양 관광의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데 대해 주민들은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위의 섬들과 개발이 돼서 연결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 번 정도는 와보고 갈 수 있는 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오썸 아일랜드 개발을 시작으로 남쪽 서천 갯벌에서 북쪽 서산 가로림만 해양 정원까지 관광벨트화하는 일명 골드코스트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성이 된다면은 주제가 있고 특색이 있고 테마가 있는 그런 국제휴양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내년 3월 원산도 대명 리조트 착공을 시작으로 오썸 아일랜드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후 다른 민간 투자도 본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올해 하반기 분양을 앞둔 대전 용계동 일원 도안 2-3지구 1,700여 가구 규모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에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3년 전 분양한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가가 1,500만 원을 넘어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는데 자재비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공급자의 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2천만 원대는 지역 분양시장의 심리적 저항선도 넘어섰다는 시각이 많아 유성구청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분양가가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충남도가 남부지역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출장소 후보지가 내일 발표됩니다. 제2 충남도청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논산과 계룡, 금산 등 3개 시군의 유치 경쟁이 막판까지 치열한데요. 유치 경쟁 과열로 후유증까지 우려되면서 탈락한 지역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 남부출장소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논산과 계룡, 금산 3개 시군은 마지막까지 충남도를 거세게 압박하며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금산군에서는 최근 112개 시민단체가 충남도의 남부출장소 공모에 반발해 규탄 결의대회를 여는가 하면 군의회가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남부출장소 금산 설치가 김태흠 지사의 공약 사항인데다 도청 이전으로 금산이 가장 외진 위치에 전락한 만큼 지방자치법상 출장소의 설치 목적에 맞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청에서 가장 먼 지역, 그리고 지역발전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 금산 지역에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유치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논산시는 계룡과 금산 인구를 합친 것보다 2만 명 이상 많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출장소의 논산 설치 당위성을 충남도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8일 시민 2,600여 명이 참여한 남부출장소 설치 건의 서명부도 전달했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거점 도시로서의 그 역량이 충분한 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논산이 남부출장소 설치의 최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도 남부출장소 유치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유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시 전역에 출장소 유치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상태입니다. 충남 남부권뿐 아니라 대전, 세종 등 인근 지역까지 설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최적지로 평가된다는 논리입니다. 진정한 국방수도 완성과 7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남부출장소 계룡시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서 사력을 다해서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당초 3개 부서 12명 규모의 출장소를 도에서 선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유치전이 치열해지자 공모로 변경해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시군 간 유치전 과열로 지역 간 감정 싸움의 후유증을 남길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남부 출장소 선정 이후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낙후된 남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는 것이 충남도의 중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내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청 대전 이전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전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대전청사 유휴부지와 안산동 국방산업단지, 신성동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부지 등 3곳이 방사청 이전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이전 부지도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2001년 벌어진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2명이 검거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붙잡혔던 남성 3명에게 경찰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002년 8월 당시 충남경찰청 수사본부로부터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한 당사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강도 살인 사건 범행 8개월 뒤 제보를 통해 3명을 체포해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그중 1명이 허위 자백을 주장해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 여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4년 세종시에 서울대학교가 들어옵니다. 세종 공동캠퍼스에 서울대 등 6개 대학 입주가 확정됐는데 입주한 대학들은 강의실과 도서관, 체육관 등의 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상호 융합 연구도 하게 되는데요. 인근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첨단 기업들과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공사를 시작해 한창 터닫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4회 이생활권 지편동 14만 9천 제곱미터. 오는 2024년 이곳에 공동 캠퍼스가 문을 엽니다. 세종 공동 캠퍼스는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한 곳에 입주해 강의실은 물론 도서관과 체육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상호 융합교육과 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020년 1차 모집을 통해 6개 대학에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대학이 학교의 건물을 임차해 입주하는 임대형과 직접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분양형으로 조성됩니다. 임대형에는 서울대와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의대와 대학원, 충북대 수의대와 대학원, 한밭대 AI, ICT 계열 대학원이 입주하고 분양형에는 공주대와 충남대 AI, ICT 계열 대학과 대학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충남대와 공주대, 한밭대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공유대학 모델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인근 세종 테크밸리 내 입주가 확정된 네이버 제2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기업들과 연계해 교육과 연구, 산업 협력이 기대됩니다.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그중 하나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바 있습니다. 행복청은 또 2차 입주기관 모집도 추진 중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총 6개 분양형 필지 10만 1,000 제곱미터며
분양가는 35만 원에서 40만 원 선으로 세종시 조성 원가의 41% 수준입니다. 도서관과 체육관 등 2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동시설은 임대료 없이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등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낮춰 공동 캠퍼스 활성화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범정부 합동추진단이 발족했습니다. 합동추진단은 단장인 최임락 행복청차장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과 실무자 1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사업으로 지난 5월 행정도시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복청은 이달 중 용역을 발주해 제2집무실의 기능과 규모, 입지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착공 지연이 우려되던 대전 옥천 광역철도 연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는 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사회 간접자본 SOC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 금액을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타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대전 오정역에서 충북 옥천역까지 20.1km 구간의 대전 옥천 광역철도 연장 사업은 실시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5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준금액 상향으로 예타 조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겨울이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복을 기부하고 20년 이상 1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웃에게 전달해 1월의 산타라고 불리는 한의사가 있습니다. 이 한의사의 부인 역시 기부 활동이 활발한데요. 이런 부모를 보고 자란 아들도 이번에 고액기부 명단에 가입하며 대전 최초 나눔 명문가가 탄생했습니다. 착한 사회 기획 김철진 기자입니다. 매년 1월 비싼 교복값이 부담스러웠던 지역 아이들에게 교복을 무료로 맞춰줬던 한의사 이승호 씨. 지난 2017년까지 교복을 지원받은 1,500여 명의 학생들은 그를 1월의 산타라 불렀습니다. 주는 사람이 제가 봐서는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이게 이제 갈수록 이게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시작한 작은 봉사는 교복 지원과 각종 기부로 이어지며 누적 기부액만 14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한 지 20여 년, 기부를 하면 자신이 더 행복해진다는 1월의 산타, 이승호 씨 손에 이끌려 함께 봉사를 했던 아들 이경채 씨도 이젠 성인이 돼 누군가의 산타가 됐습니다. 아버지처럼 한의사가 된 32살 이경채 씨가 앞으로 5년간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겁니다. 앞서 약사인안에도 의료봉사와 기부를 하며 고액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아들도 고액 기부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며 대전 최초 기부 명문가가 탄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을 같이 다니게 하시면서 또 기부활동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교육을 많이 해주셔서 자신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봉사를 시작했듯 아들이 기부 문화를 이끄는 일원으로 성장한 것이 기쁘다는 이승호 씨. 나눔과 봉사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나눔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조그만 봉사도 막 하시면 그게 또 자기한테 큰 기쁨으로 돌아오고 또 다른 거기에서 얻는 기쁨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나눔은 정말로 행복의 원천이고 아름다운 나눔의 유산이 각박한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성 백조주택이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조직위원회에 기탁했습니다.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는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열리며 세계평화관과 한반도 희망관 등 7개 전시관과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보령 무창포항 일원에서 주말인 오는 17일부터 무창포 대하 전어축제가 열립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제철을 맞은 전어와 대하를 맛보고 가두리 낚시터 체험, 맨손 대하 잡기 체험,
맨손 고기 잡기, 맛살 잡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승격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대전은 전반 19분 신상은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조유민, 김인균이 연속골을 넣으며 부산을 꺾고 2경기 무승 행진을 끊어냈습니다.